73주년 광복절에 인사드립니다. 2018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인데요.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유독 저희가 중요한 날에 인사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현충일에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선거일, 이번에는 광복절입니다. 네, 저희 쉬는 날에도 시니어 리그는 항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쉬는 날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바둑 팬들에게 어필하려고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너무 좀 티가 났나요? 네. 네, 저희는 네, 쉬는 날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과연 어떤 팀이 맞붙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바로 앞선 10라운드 2경기에서 이 부산 KH에너지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네, 어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대역전승을 하면서 7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네, 결국 1위를 유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승권 그리고 5승권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중위권 싸움 역시 치열합니다. 네,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5할 이상을 거둬야지만 4위 안에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천 판타지아는 만약 지게 되면 아무래도 5월 아래로 내려가니까 네.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 상주는 이겨야지만 또 부산을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을 치르는 이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서봉수 선수가 7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김종수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전승을 거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서봉수 구단 기세를 타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승을 거둔 선수가 무려 5명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뒤를 백성호 선수가 5승 2패로 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0라운드 3경기에서는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맞붙는데요. 1국에서는 안관욱 선수 그리고 서봉수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번 오더를 보면은 이 1지명인 김일환 구단이 김기현 선수와 대국하게 됩니다. 네. 또 2국에서는 또 3지명인 이기섭 선수가 백성호 선수와 대국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교차해서 지명이 되고 안간욱 선수가 지금 서봉수 구단과 두게 되는데요.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팀은 이 전반기 3라운드에서 맞붙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부천 판타지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강적을 꺾었는데 그 당시 안간욱 구단하고 김종준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준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기섭 선수가 네. 대신 출전을 하면서 오더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기섭 구단이 저번 라운드에도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을 아깝게 졌는데 그런 흐름을 살려서 이번에도 출전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두 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그럼 시합장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주 명실상감 한우 그리고 부천 판타지아가 만났습니다. 네, 박상돈 심판위원이 대국 개시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부천 판타지아의 1지명 김일환 선수와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3지명 김기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일환 구단도 굉장히 좋은 성적 보이고 있는데 상주의 3지명인 이 김기현 선수가 MVP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3지명입니다. 자, 백성호 선수와 이기섭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상대 전적은 백성호 선수가 무려 10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바둑 내용을 좀 더 배우는 편인데 이기섭 팔단의 최근 바둑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할 만합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경기인데요. 서봉수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서봉수 구단이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합쳐서 대략 한 1000명이 넘는 프로기사들이 있는데 이 1000명이 넘는 프로기사 중에서 기세를 타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서봉수 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봉수 선수가 연승전에도 또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유독 강하죠.
지금 뭐 많이들 아시는 게 예전에 이제 진로배에서 뭐 중국과 일본의 강타자들을 9연승으로 날려보낸 기억은 선명하실 텐데 얼마 전에도 이제 지지 옥션배라는 시합에서 9연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9연승 정도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시는 분이라 지금 7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저희야 뭐 대단하다 이러고 있지만 7연승 정도야 하면서 네, 서봉수단은 상당히 그 정도는 쉽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배가 고플까요? 네. 근데 그 9연승을 거둘 때도 상당히 일단 바둑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 둬도 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승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당시 이제 9연승을 진로배에서 했을 때도 뭐 마이오충이라든지 일본의 강타자들이 거의 다 이겼는데요. 정말 갑자기 홀린 듯이 마지막에 공배 메우다 역전도 당하고 패하다가 잘못 두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연승에는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되죠. 네. 지금 이제 포석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다짜고짜 33. 네. 묻지마 33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래쪽에 예전에는 걸쳐서 두었을 때는 무조건 받거나 혹은 협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두어놓고 둬야 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받지 않는 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서 실제 대구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처법도 네. 좀 익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3-3에 들어가는 게 좀 두시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런 식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상대에게 세력을 주는데요. 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제 집으로 이렇게 싹싹 도망가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 고수들의 어떤 승리 방정식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동호인 여러분들은 이 계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싸움이 펼쳐지면은 무조건 세력을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풍하고 이 3-3 들어가는 게 좀 맞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맞지 않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데 뭐 다들 쓰니까 유행에 따라서 똑같이 두면은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네, 싸우지 않고 이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 고수의 네. 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서봉수 선수가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리형의 기사들은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무래도 싸우지 않고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바둑 자체가 최근에 너무 격렬해지기도 하고 네. 또 두다 보면은 역시 싸움을 해야지 좀 재미가 있죠. 특히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바둑들은 기세를 중요하시는 이 사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전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상기 3-3 침입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두덩어리를 젖혀서 받았는데요. 네. 여기 또 들어갔어요. 네. 예전 같으면은 너 구급이니 뭐 혹평을 들었던 그런 맞아요. 얘기들인데 지금은 이제 일종의 어떤 포석법으로 두어지고 있고 안간혹 구단은 굉장히 이론 정연하고 논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 유행이긴 합니다만 흑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상기와 우하기가 네.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요. 네. 우하기에서는 백이 2선을 한 번 더 밀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람마다 너는 굉장히 현실적이야. 너는 뭐 이상주의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서봉수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마 이 선을 기냐라고 하는데 이쪽을 기면 길수록 흙의 모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이 아무리 나쁘다고 한들 이 모양을 깰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승희 캐스터는 어느 쪽입니까? 현실을 미나요? 아니면 손을 빼나요? 저는 아무리 좀 트렌드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지만 이 선을 밀 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상주의잖아요. 네. 기분이 나질 않아서요. 이 여자분들은
이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오늘 파란 옷을 입으면 뭐 성격이 뭘 고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바둑 한 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 갖고 있으면은 이선이어도 미는 거고, 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여기는 못 밀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꿈과 이상이 있는 거죠. 네. 자, 협공을 또 했습니다. 이쪽에 모양이 딱 커지니까 협공을 통해서 모양도 견제하고 이 한 점을 공격하는 형인데, 일단은 실리 바둑을 두면은 최대한 빨리 선수를 잡아서 상대 모양 빨리 지워야 돼요. 네. 초반에는 좀 백이 좀 아무래도 급한 속도감 있게 아마 둘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서봉수 선수가 6승 3패로 좀 앞서고 네.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원래는 3승 3패였었는데 굉장히 대등한 성적을 보여줬죠. 네. 2015년 이후로 연달아 서봉수 구단이 3연승을 거두면서 조금 격차를 좀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는 올해 이미 한 차례 대결을 네. 치렀는데요. 네.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에서 네.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간혹 구단이 일단 굉장히 꾸준한 성적을 계속 내죠. 이제 물론 서봉수 구단도 이 지지 옥션배나 9연승을 거두는 그 연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안간혹 구단도 연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만큼 꾸준한 성적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성적을 보시면 안간혹 구단이 굉장히 이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정말 높은데요. 5할 훨씬 이상의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6할에 가까운 성적인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인류들이 성적이 대략 7할 정도 돼요. 뭐 초일류들은 가장 잘 나갈 때가 8할까지 나오는데 네. 뭐 전성기 때는 8할까지 나옵니다만 대부분 7할 정도 나와요. 초일류들이. 인류 정도가 이제 한 6할 정도 때리고 좀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하면 55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들이. 근데 안간혹 구단이 이제 60에 가까운 승률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꾸준한 성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서봉수 선수의 성적은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화려합니다.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최다 대국에서 굉장한 기록을 갖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는 않는데 승은 지금 굉장히 독보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보다 더 독보적인 분이 계셔갖고요. 네. 조은영 구단이 너무 많이 이겨놓으셔서 네. 따라하기가 힘든데 서봉수 구단은 또 반대로 조은영 구단에게 하도 많이 져서 지금 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프로기사 중에서 이 패로 가장 독보적인 1000패를 좀 앞두고 계신데요. 원래 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1000승을 축하하는데 1000패도 네. 굉장히 축하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국을 그렇죠. 치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겼다는 얘기죠. 네. 끝없이 이기고 대신 또 결승전 무대에서 많이 졌다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좋은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2018년 서봉수 선수는 19승 12패를 기록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니어리그 여타 기전을 빼면은 쉽게 말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바둑을 둔 건데 네. 두 분 모두 호락호락하게 진 게 아니죠. 5할 정도를 했으니까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선배님들 중에서는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성적이 좋은 네.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서봉수 선수는 네. 올해 시니어 선수들에게 단 2판만을 졌는데요. 네. 한 명은 이 중국의 내웨이핑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은 또 부산 KH 에너지의 강훈 네. 선수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시니어 리그에서 둔 것은 아닌데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오셨군요. 오늘 휴일에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니어리그 전체 작년에도 이제 서봉수단이 1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3년째잖아요. 3년을 통산으로 따져도 이 두 기사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시니어 리그에서도 이 서봉수 선수와 붙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네. 조은현 선수가 아니고요. 조치훈 네. 선수, 그리고 네. 또 차민수 선수가 그렇게 대국을 하고 싶어 네. 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게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어. 강타자들은 좀 나중에 만나자, 네. 뭐 좀 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은 시원시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 팬의 입장에서 네. 꼭 한번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빠르게 어쩌면 이제 전단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흑의 입장에서는 뭐 본의 아니게 세력 바둑을 두게 됐는데요. 세력 바둑을 둘 때 가장 효과가 큰 게 역시 전투를 빨리 치르는 게 좋습니다. 이쪽을 이제 갈라서 두 개를 갈랐고요. 흑은 이제 이런 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미생마가 되죠.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백은 반대로 이쪽이 타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흑의 모양을 이제 삭감하면서 빠져나가게 되죠. 백은 그렇다면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 작전이겠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 바둑에서 열집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모양들은 게 큰 집이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집 안쪽은 좀 작은 집. 네. 15집 정도면은 뭐 그래도 좀 먹을 만한 집. 20집이면은 세력을 펴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죠. 그래서 10집 아래로는 세력이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실리 바둑을 백이 뒀는데 이 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네 군데 모두 10집이 좀 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큰 실리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호불호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뭐 흑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안관욱 선수도 중앙으로 먼저 머리를 그렇죠. 내밀었고요. 네. 왜냐면 이 중앙 띵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띵뛰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뛰어 나가는 쪽이 절대로 유리해요. 흑도 백도 따라간 게 이쪽에 집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여기가 시커매지죠. 옛날 이제 저희 이제 1세대 해설가 분들은 이렇게 딱 되면은 흑이 연탄 공장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시커멓단 얘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백이 네. 모양이 형성이 되면 눈이 내렸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탄 공장. 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어서요. 우리 오늘 노는 날이니까 네. 오전에는 보통 어린이들이 저희 시니어리그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가느냐고. 네. 네,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연탄이 과연 무엇인가요? 어. 아마 물어볼 것 같은데 연탄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네. 있겠는데요, 정말. 같이 보시는 혹시 할아버지나 우리 본인들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쪽을 또 흑이 뒀는데요. 자, 이 모양은 나중에 이제 흑이 막아서 두게 되면은 이 백의 모양이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백이 어딘가 나중에 두면은 치중을 하고 이쪽을 두면은 일단 자체적으로는 이 형태가 한 번에는 못 삽니다. 네. 치받아 놓은 거는 약간 공격을 노리는 건데 근데 바로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나중에 둘 수도 있고요. 네. 또 손을 돌린다면 어디를 착점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받아뒀네요. 네. 근데 이게 막연하니까 음. 그 선택을 이제 상대에게 맡긴 거죠. 자, 이제 공을 서봉수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이기는 건 당연하고 잡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잡는 거는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한 번에 이렇게 돌이 한 번에 또 잡혀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간혹 구단이 여기에 이제 딱 틀어막은 거는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흑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두고 잡으면 언제든지 살아있죠. 이렇게 작은 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이게 대박만 노리고 가면은 열심히 뛰어는 다니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 사소한 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네.
이게 작은 거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린 바둑을 둘 때 항상 이 대박을 쫓아서 가죠. 항상 대만을 잡으러 가고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 오히려 좀 나쁜 결과를 가져갑니다. 여자분들은 작은 거에 감사하죠, 대부분.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면 돼 이런 식으로. 작은 건가요? 작은 보석 하나면 돼. 큰 것도 안 바래 이런 식으로. 작은 거였군요. 네. 항상 작은 거 이렇게 선호하시던데. 그렇다면 작은 걸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걸 많이 선물을 해주셨나 봐요. 앞으로 좀 많이 할게요. 네.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백이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이제 지금 일감은 여기거든요. 뛰어나가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론상으로는 백도 쭉 나가지고 여기 모양도 견제하고 여기 형태도 좀 이제 간접적으로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일석삼조 책에 나오는 순간 이런 수인데 네. 이 서봉수 구단 여기 밀었잖아요. 이 선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명분을 찾는 이런 수도는 안 두는 스타일이에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으로 따지면 여기가 제일 이제 큰 자리입니다. 이쪽이 여기나 이쪽을 공격하거나, 네. 아니면 집을 챙기거나 이게 이제 서봉수 류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흑에게 공격을 좀 당하겠죠. 시키면 아까 이제 여기가 또 다시 시커매지면서 백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팽팽한 가운데에서도 AI는 흑이 조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원래 3.3에 들어가고 한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게 해서 뒀는데 근데 정작 인공지능은 네, 흑이 좋다고 하네요. 좀 다른 판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둑에서 승률이 높은 쪽이 물론 집이 많아야 되지만 집이 많은 것보다는 저희는 두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점이 없는 형태, 약한 돌이 없는 형태가 대체로 승률이 높다라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AI가 이제 두는 판단 내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두터운 쪽이 승률을 많이 쳐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바둑은 흑이 두텁고 네. 백이 약점이 좀 많죠. 자, 서봉수 선수가 하나 들여다봐 두고요. 네. 흑공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쪽을 안 뒀어요. 역시 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양팀 1지명과 2지명 간의 대결입니다. 10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부천 판타지아의 이지명, 안관욱 선수인데요. 서봉수 선수의 못지않은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간호 구단은 이 대학교도 행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이신데 학교도 이제 과도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둑 보급에도 이론적인 면에서 이제 굉장히 해박하신데
근데 부천 판타지아의 팀의 구성을 보면은 이 감독님도 이제 양상국 감독님이신데요. 이 바둑 보급과 해설을 해서 양상국 사원님은 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굉장히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안간호 사원님이 구단이 더 좀 성적 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대국에 앞서서 잠깐 검토실에서 네. 뵈니까요. 네. 양상국 감독님께서 양관욱 선수에게 직접 네. 이름표도 달아주시고 네. 선수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안간호 구단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감독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이게 잘 돌아 이런 말보다 네. 말없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100마디 말보다 더 함축적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님의 애정이 듬뿍 네. 느껴지는 네. 그런 손길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 부천 판타지아는 항상 이 응원단들 많이 와요. 이제 오늘 휴일이지 않습니까? 휴일이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 부천 판타지아를 응원하는 이 바둑 팬들이 지금 15명 가량 오셨다 그럽니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 멀리 네. 가장 먼 제주도에서도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네, 팀을 응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응원이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천 판타지아의 선수들 좀 힘을 내줘야겠는데요. 네, 이 응원단이 많으면은 일단 더 힘이 나죠. 네. 뭐 이제 바둑은 아닙니다만 이제 축구나 야구에서 이렇게 용병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외국 친구들이. 근데 이 한국의 응원 문화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편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좋은 게 제일 뭐냐 그랬더니 관중들이 많으니까 이 경기에 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응원 문화나 그런 게 아주 굉장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열광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바둑에서도 역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좋은 내용을 주겠죠. 아, 네, 지금 밑으로 날아갔네요. 그거는 생각도 급소인데요. 못했어요. 진짜 정말 네. 전형적인 서봉수류네요. 보통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뭐 위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을 벌리거나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데요. 야, 여기 둔 거는 상대를 뭔가 이게 살살 좀 긁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 모기처럼 앵거리는 수입니다.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거슬릴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모기를 잡으려고 한밤중에 네. 모기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나요? 안 보여요. 잡으려고만 하면 안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무시하려고 하면은 또 앵거리고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이런 수가 그냥 참아주자니 그냥 참고 자자니 이거 계속 신경 쓰이고 왜냐면 안영이 사라지니까 네. 흑의 입장에서는 있기가 좀 괴로운 거고요. 화를 내자니 이 수가 이렇게 둔 다음에 요 돌을 이제 통째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화를 내자니 이 내돌도 뭔가 좀 찝찝합니다. 여기 두 잔이 여기도 세 개가 모두 약하니까 흑도 좀 부담이 되죠. 자, 그럼 안간호 구단 지금 여기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느냐 아니면은 불 켜고 모기 잡으러 가냐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네. 유수인 캐스터는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단 불을 켭니다. 아, 그런가요? 아, 화끈하시네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네.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 항상.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안가는 선수. 이건 일단 호구 쳤네요. 이건 일단은 불을 불을 킨 켰네요. 건가요? 일단 불을 켰어요. 네. 그냥 참아줄 거면 이었겠죠.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불 켜놓고 잡으려다 보니까 에이, 불 끄고 다시 자야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이제 모기약을 꺼내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에이, 이제 다시 끄면은 그냥 연결하고 서로 그냥 일단 편하게 두는 겁니다. 참고로 흙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이쪽을 두면은 이 돌이 갇히면서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 꽃놀이성 패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흙의 입장에서 이 패를 줘도 손해가 거의 없으니까 네. 흙이 참아둬도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쑥 들어가 버렸죠, 지금. 백이요. 그냥 막아도 어차피 흙은 여기 잘 막지 않는데, 더 약간 성질 돋구는 수예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찔러 두고 있겠다는 네. 이야기인가요? 나중에 두면은 백이 버릴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이은 다음에 네. 네, 백이 받고 네, 이으면은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약간 왜 공포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건들면은 알지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여기 둔 다음에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네, 백이 안 두면은 손을 빼는 거는 아까 패도 있고 이쪽에 둬도 백이 사월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좀 문제가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쪽을 지키면은 백도 귀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요. 받은 다음에 어느 한쪽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흑이 잡았습니다. 자, 침착하고 온화한 기풍의 소유자인 안관욱 선수인데요. 오늘은 초반부터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면서 네. 공격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백이 너무 노골적으로 실리 작전을 두다 보니까 네. 네, 백의 흑의 선택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둑 자체는 흑이 굉장히 두기 편한 바둑이에요. 지금 이런 형태는. 자, 치받아서 받아두는 것이 보통일까요? 네, 이쪽을 두고 지금 인공지능의 얘기는 여기를 이제 이쪽을 메워라라는 얘기를 하네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요. 네. 자, 여기 이런 데를 이제 두면은 여기 둘 때 있는 게 너무 괴롭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백도 받아두었고요. 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최근 이 성향 트렌드고 또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이 선수분들은 좀 예전 이론과 예전 방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정반대 수도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안간혹 구단 인공지능이 두라고 하는 수를 정하게 둔 보기 드문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 공격적인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착점도 굉장히 네. 매서운데요. 네. 좀 오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서봉수 구단 7연승 이 대국에서 8연승을 노리고 있죠. 가장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네, 오늘 초반 두어지는 판이 백이 뭐 이기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바둑입니다. 네, 이 8연승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으면은 이제 이쪽을 막는 게 거의 절반 선수이다 보니까 네. 예, 이거를 미리 이제 공격을 이제 갈 수 있는 아까 서봉수 구단이 이렇게 날일자 비슷하게 한번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둔 건데 받아주면은 이게 무거워지고 반대로 서봉수 구단은 이제 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버리는 것은 일단 서봉수 구단 스타일이 좀 안 맞죠. 보통은 실리에 민감한 기풍들은 이렇게 딱 두 점이 잡히게 되면은 실리를 뺏기니까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은 조금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안관욱 선수의 이 네. 수에 대해서 서봉수 선수가 좀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네.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자리에 뺏기게 되는데요. 그럼 곰마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 굴렁쇠라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 하나를 굴리는 건데 바퀴 하나 굴리기도 쉽지 않은데 보통 대부분 굴리지도 못하죠. 근데 미생마가 떴다는 것은 이 굴렁쇠 두 개를 동시에 굴린다는 거고 똑같아요. 굉장히 험난한 일이죠. 좀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아래쪽도 사월이 좀 약간 걸려 있으니까 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봉수 구단 같은 대가조차도 이 양곤마, 미생마가 2개 떠 있는 양곤마 상황은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도 지금은 끊어서 먹어두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잡아도 수를 좀- 되는데, 야, 이거 손을 빼네요. 일단 아, 이거는 이제 보너스라는 얘기죠. 네. 자, 이거는 여기 띠란 얘기죠. 띠면은 이제 집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흙 100의 집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10집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10집은 더 넘고요. 이것도 잡아먹고 여기 돌이 있으니까 10집도 더 넘고 자체가 거의 30집에 가까워요. 이 형태가. 그럼 여기 모양에서만 10집 이상 나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는 나겠죠. 서봉수단 입장에서는 예, 흙이 유리하다고 보고 여기를 공격을 좀 강하게 안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민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뛰면은 중앙으로 뛰면 이제 길게 가는 거고 뭔가 좀 실리부적으로 느낀다면은 뭐 이쪽 바로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일단 막아놓고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깨면서 좀 안정하는 쪽을 선택을 하네요. 네. 붙여서 먼저 응수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근데 흙 입장에서도 젖히고 둘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 그 반발도 가능한가요? 워낙 지금 흙이 워낙 두터워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안가는 구단 스타일상으로는 네, 이렇게 좀 과격한 그런 바둑을 구사하진 않아서요. 네. 안간욱 선수는 이 착점할 때 소리도 안 나요. 이 상대가 이제 붙여올 때 항상 받기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화요일마다 해설을 담당하는 이현욱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여류국수전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슬아 선수하고 김다영 선수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을 잡은 이슬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현욱 해설위원은 늘어야 된다. 한참 해설하는데 젖히고 또 다른 모양에서는 또 늘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두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우울해하더라고요. 이 붙여왔을 때 이게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게 이 젖히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싸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도 상관없다. 상대가 끊어와도 내가 싸움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격적인 면도 있죠. 싸우기 싫으면 늘어야 되는 거고. 성향에 좀 좌우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붙였을 때가 어떤 본인의 이 기풍 내지 성격이 가장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장면도 그런 것 같아요. 백이 붙여왔는데 이쪽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안간욱 구단은 젖히고 있질 않고 치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관욱 선수의 기풍을 잘 네. 드러내는 수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좀 호전적인 해설자라면은 네. 이거는 왜 안 젖혔을까 막 항상 얘기를 하겠죠. 김만수 해설위원은 오늘 한 번에 딱 맞추셨네요. 네. 아마 제가 조금 유리할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세대는 이 시니어리그 이 선배님들에게 바둑을 배우면서 이제 프로가 된 세대라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모님들 성향은 대충은 아니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서봉수 구단 고민하잖아요. 일단 집을 내주는 게 일단 괴로운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이 그럼 이제 집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뺏기면은 이 절묘하게 호구자리 급소가 돼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없어요. 네, 받아야 되는데 네. 공격 얻어 맞으면은 이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쫓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막는 거 대신에 늘어서 버티는 게 지금 버팀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끼워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반대쪽에 약점이 있습니다. 끊기면 흙이 곤란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흑이 넉 점이 더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늘어서 두면은 이 집으로는 굉장히 강한 좋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두 점이 잡혀요. 이것도 네, 나가도 몇 발자국 못 나가죠. 네. 자, 근데 이제 보통 나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백이 좀 잘못 둔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역전이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상대 돌을 막 잡으려고 들거든요. 근데 정작 내 약한 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네, 바둑을 배울 때 이런 말씀 네.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털도 안 뽑고 잡으려고 한다고.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네. 네. 어쨌든 이게 잡으려 들 때는 그래서 대가를 내야죠. 네. 약점을 지키면은 결국 백이 갈 데가 없어서 자동으로 이제 잡히는데 자기 약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켜놓는 게 털도 안 뽑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제 그 네. 얘기인가요? 좀 천천히 네. 네, 닭을 좀 쫓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신세대식 표현이네요. 제가 연탄 공장에 이어서 오늘 네. 추억의 표현들이 오늘. 네. 서홍 선수가 바로 끊어가서 네. 공수를 물었습니다. 좀 약간 결국 아래쪽으로 두면은 중앙 두 점이 잡히고 중앙을 지키면 아래쪽을 뺏기니까 좀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야, 근데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보통 이제 흑이 받아야 되는데 나오는 게 가능하죠. 이제는 흑이 여기 끊고 싶어도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이런 의도인데 흑 입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축장문이 됩니까? 지금 우선 네. 이게 좀 축이 안 되죠? 축은 안 되는 것 네, 같고요. 이거에 좀 걸려 있고 네. 뭐 장문도 나올 형태가 아닌데요. 지금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글쎄요, 백이 싸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받아줘도 어차피 여기는 흑집이라고 보면은 받아주면은 백이 손해가 없습니다만 흑이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살려나가자니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이 상대 돌에 좀 응수를 해주지 네. 않는 편이 좋은 거군요. 지금 원래는 응수를 이렇게 손을 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보통은. 네. 보통은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 철벽이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좀 9점 젖바둑 두는 거 아닙니까? 여기 끊는 거는. 주위에 돌이 9개, 10개 흑밖에 없는데 아무리 9점 젖바둑고 도도 이렇게 싸우면 만만치 않은 판에 네. 같은 구단끼리 이렇게 9개를 접어주고 싸우는 건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안간혹 구단도 네, 화를 냈습니다. 안간혹 선수의 오늘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축도 되지 않고 또 네. 장문도 되지 않거든요. 네. 저는 저기 백이 어떻게 두나 참 이게 곤란한데요. 치고 어. 나갑니다. 자,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네. 여기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서봉수단은 움직여 나갔어요. 자, 아무래도 밀고 나가면 이 돌이 다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둬도 뭐 기분은 좋은데 이 다음이 없어요, 결국에는. 네, 끌고 나가도 결국 나가는 길을 가봤자 이 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건 이 백이 두 점 자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간혹 구단은 혹시 백이 움직여 나가는 싸움을 할 때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참 공들여서 생각하고 여기 젖혔는데 어쨌든 백은 버리는 수를 두니까 뭐 약간 좀 허탈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안관욱 선수는 언제나 신중한 것 같습니다. 착점을 하는 네. 속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반면 또 서봉수 선수는 이 속기에도 굉장히 강한데요. 네, 네. 오늘은 또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좀 포석 자체는 좀 백이 좋지가 않죠. 네. 그럼 바둑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둑을 이제 잘 두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둬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바둑을 이기려면은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둑을 이기려면은 수비를 하고 바둑을 재밌게 두려면 공격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둑 공격하는 건 재밌잖아요. 예. 근데 다만 그걸 승리를 보장하진 못하죠. 약점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수비를 하고 차분하게 두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심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되니까 승리를 좀 더 가져다 줍니다. 승률이 높은 건 역시 수비형일까요? 평균 잡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평균 잡아서. 그래서 안간호 구단은 이제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에다가 이 승률이 굉장히 높은 바둑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걸 알지만 막상 그렇게 두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프로와 동원 여러분들은 바둑 두는 목적이 다른 거니까요. 네. 이기려고 그렇죠. 한다기보단 좀 즐기려는 목적이 크니까요. 그 프로는 이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고 이겨야 네. 되고 동원 여러분들은 이기면서 즐거우셔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관욱 선수는 조금 더 수비적인 네. 수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수비적이네요. 네. 근데 일단 흑백도 이도를 살려나가지는 않으니까 흑도 이렇게 둬서 여기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략 초반이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네, 백이 흑이 뭐 초반은 굉장히 잘 짜여진 바둑입니다. 거기까지 때립니까? 야, 그럼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요.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던진다, 아니 건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돌다리를 두들기고도 안 건너는 수입니다. 안관욱 선수의 기분 좋은 초반전이었는데요.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한국 기사 최초로 1000승을 달성한 서봉수 선수인데요. 네. 아까 이제 서봉수 구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 조남철 구단에게 타이틀을 처음 얻을 때가 만 19세 때인데요. 네. 그때 예전에 기록을 제가 이제 월간 바둑지를 이제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조남철 구단이 다 이길 줄 알았던 거죠. 당시 이제 명인 타이틀 보유를 하셨던 조남철 구단이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남철 구단에게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슬프지 않다. 내가 바둑은 졌지만 슬프지 않다. 그러면서 당시 19세에 서봉수 구단은 격려를 해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더 흘러
이 서봉수 구단이 이제 만 한 14세에 이창호 구단을 만납니다. 이창호 구단이 14세 때. 네, 뒤바뀌었네요. 20년이 흐른 후에. 네. 근데 그 이창호 구단이 뭐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당시 15세, 14세 이창호 구단과 이 서봉수 구단의 대결은 당연히 서봉수 구단이 이길 줄 알았겠죠. 다 예상을 했는데 서봉수 구단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서봉수 구단 역시 굉장히 이창호 구단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바둑지에 인터뷰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역시 대가들은 마음 씀씀이나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봉수 구단을 소개한 영상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봉수 구단도 이제 재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실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 어른들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선수가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오버랩되면서 네. 아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흑이 이쪽을 지금 백이 이쪽을 이었어요. 근데 흑이 여기 당장 두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를 막았습니다. 백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작지만 아주 싹 넘어가면 집이 커요. 일단은 큰 집은 크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모순적인데 아주 큰 집은 아니지만 이 프로기사들이 선호하는 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돌이 하나로 모두 연결이 되면서 약한 돌이 없죠. 네. 이쪽을 그래서 흑이 막았는데 백이 사활이 아주 좀 껄끄럽습니다. 이쪽에 두는 게. 사활이 어떤가요? 완생인가요? 네, 지금 손을 뺐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두기가 어려운 게 일단 당장은 백이 살긴 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겨우 삽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흑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여기 있지를 못합니다. 있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자 분들이 기본 사활 중에 하나인데 요 자충이 걸려서 백이 잡히게 되죠. 가운데 치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자충이 걸려서 양쪽을 모두 못 둡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백도에 잡히게 되니까 네. 흑은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백은 여기 못 이어요. 네, 이을 수가 없고 어딘가 딴 데 두면은 이거 따낸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막는 게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거 하나 잡을 수 있고 여기 넉 점까지 잡는 게 남으니까 굉장히 큰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래로 거기까지 되나요? 쳤습니다. 네. 그 수도 있긴 한데 네. 흑 입장에서 약간 맛이 나빠요. 자, 이거는 이제 자체로는 백은 사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백이 흑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다음에 수를 내려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이제 둘 때 먹이칠 수가 없죠. 형태가. 결국엔 패가 됩니다. 지금 패가 되는데 이 형태가 패는 됩니다만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두고 흑이 따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요 끊었을 때 자충이 걸려요. 이 흑의 모양도. 흑도 좀 모양이 네. 나쁘네요. 늘면은 쉬어서 못 나갑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흑도 뭐 마음 놓고 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보류를 해두는 편이 좋을까요? 근데 보류를 하면은 흑이 이상하죠. 지금 왜냐면 한 점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는 한 점 잡아도 이 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는 여기를 잡아야지만 단수가 되면 잊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상관이 없는 돌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약점만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흑이 실수가 잘못 둔 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안간호 구단이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거는 순간 이제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갑니다. 패를 결행합니다. 근데 혹시 안간호 구단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착각한 것 같아요, 지금. 어, 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급하게 네. 결행을 할 것이라고는 네, 좀 예상을 하지 그렇습니다. 못했는데요. 아니면 그만큼 확실한 팩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이 돌을 모두 잡힌다는 걸 전제로 팩감을 쓴다면은 둘 수 있는 게 글쎄 여기 두 번 연타밖에 없는데요. 이쪽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또 4월에 또 걸립니다. 이제 서로. 자, 조금 진행을 보고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급박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일단 이 안간혹 구단은 당장 100이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당장 두는 것은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나올 때 먼저 수를 메우면은 100이 한 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100도 당장 이렇게 두긴 어렵고 흑 100의 입장에서도 이 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노릴 수가 있네요. 네, 서봉수 구단이 네. 먼저 끊어서 팩감을 네. 썼습니다. 그냥 나갑니까? 단수 치면은 팩감 때문에 팩감을 주니까 오히려 그냥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이제 여기서가 궁금한데요. 네. 과연 어떤 팩감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흑이 둘 수 있는 거는 귀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쪽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두 번의 연타를 해도 사이즈가 작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요 돌은 이제 폭이 너무 좁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걸로 여기까지 잡힌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여기는 흙이 너무 작은 자리고요. 30초. 하나, 여길 둬야 돼요. 팩감을 쓴다면. 넷,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섯, 일곱, 두 번을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아홉, 열. 근데 이것도 흑 4번 글쎄요.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폭이 작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0이 이 돌을 잡으면은 이게 10개의 돌이 잡힙니다. 20집 이상이죠. 그러다가 흑이 패를 걸면서 다 손해수가 돼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잡히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30집 이상 대가를 치르고 이걸 잡는 건데 이게 30집 이상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팩감을 우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받아줍니다. 네, 그것까지 봤네요. 자, 백도 당장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체 팩감은 하나 쓰겠죠. 네. 100의 입장에서는 뭐 이쪽에 붙인다든지 그런 팩감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네. 여기 팩감을 쓰면 이건 무조건 받겠다는 얘기인데요.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흑이 100이 2개 이상 팩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운데서. 근데 제가 지금 착각을 하나 했네요. 이게 장문이 지금 오히려 이제 100이 당장은 안 되는데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를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려면 이 수가 되지는 건 아니고 밀고 나가서 잡으러 가야 되네요. 네, 나중에. 좀 끌고 나오는 흐름이 네. 되겠어요. 근데 끌고 나가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못 뚫는 거는 백돌 기다리니까 일단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안 잡혀도 일단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잡혔다고 봐야 돼요. 네. 흑이 막상 이렇게 패를 또 결행해 가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 팩감 하나를 썼고 이거는 자체 팩감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뭐 득도 없고 흑이 이제 수를 오히려 메우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쪽을 두게 되면은 팩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백입제 다음에 팩감 쓰기가 어려운데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받습니다. 다 받아두겠다는 의미로 네. 보여집니다. 이 다음에 받진 않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이득 볼 건 다 이득 보고 네. 네, 이쪽을 뒀을 때 받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아, 이제는 받지 네. 않나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흙이 여기 둬도 되는데 이쪽을 둬도 그냥 살려줘도 결국엔 약간 돌고 돌아 이쪽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6, 7. 네, 일단 밀어두죠. 네. 백이 근데 패를 어쨌든 걸어갔는데 흙이 여기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겠죠. 네. 흑의 입장,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해결하지 않고 어설프게 두면은 팩감이 생기니까 가령 이렇게 띄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 연타를 당하면 곤란해요. 팩감을. 그럼 하나 띄어도 해결했고, 자 이쪽을 다시 씌워갔습니다. 흙은 결국은 또 이쪽에 다시 공장을 다시 하나 만드는 형태입니다. 자, 승부 예측은 정확히 50대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흙의 백의 입장에서 이럴 때가 제일 좀 곤혹스러운데요.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이제 사활로 보면은 여기를 둬도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두고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서 이런 식이 되면은 들어갔을 때 이게 살긴 살아도 아주 괴로워집니다. 이게 두 집 내고 겨우 사는 형태니까 네. 설령 살 수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는 이제 못 두는 겁니다. 백이. 그렇다면 좀 밖으로 머리를 네. 내밀어 봐야 할까요? 그렇죠. 내밀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덮어가면은 둘 때마다 이쪽은 모두 연결이 된다고 해도 흙은 결국 모양을 크게 가져가면은 흙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약한 돌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연결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못 견디고 붙여서 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수가 이제 제일 안 좋습니다. 아, 좀 긁어 부스럼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돌을 또 버리지 못하니까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은 초반에 서봉수단이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미생마가 2개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돌이 2개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끊어서 2개 두는 게 나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두냐면은 사는 사활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잡고 살려고 하죠. 네, 서봉수단 일단은 침착히 나가 놓고 그 다음에 수비를 한 다음에 이제 끊는 거를 반대로 이제 노리는 겁니다. 자, 안관욱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패를 따냈습니다. 네, 굴복을 시켜놓죠. 네. 굴복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해왔을 때, 그냥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이럴 때 욱하지 않습니까? 괜히 반발하고 싶고요. 네. 받아주면은 받아주는 게 정수인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계속 손해만 보니까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반발을 하게 돼요. 서봉수구단 같은 대가도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반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굴복을 할 것인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발한다면 이제 이쪽이 있는 낭을 전제로 했을 때 여기 쪽을 먼저 가는 건데 꼭 득인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여기 패를 완전히 각오하고 그냥 손을 빼버리는 건데 그럼 다시 패가 생기죠. 당장은 흙도 이제 패감이 당장은 없으니까
서봉수는 가장 강력하게 두는 건 손을 빼고 두는 겁니다. 자, 안관욱 선수는 이번 시즌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반대쪽으로 야. 밀었네요. 패를 걸어라 이 얘기인데요. 도발인가요? 흑도 당장은 받아야겠네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 흑 입장에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죠. 이게 받아주면은 무난한데 받아주면은 상대가 어떤 반발을 해왔을 때 받아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역시 뭔가 당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하나, 그러면 뭔가 반발하게 되는데요. 셋, 넷, 자, 똑같은 숙제를 상대에게 던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흑은 반발한다면 패를 거는 건데 받았습니다. 네, 받아두는 선택이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패를 꼭 한다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좀 판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한 번에 역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상대를 좀 이제 좀 약간 끓게 만드는 거죠. 그 상대로 하여금 반발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좀 심기를 건드린다고 해야 네. 할까요? 셋, 야, 근데 안가는 구단은 정말 평온한 바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막 좀 공격을 좀 세게 오던가 뭐 이런 거 다른 것들 요구하는 건데 네, 한 칸 띄면 했네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여기 두면은 어떻게 되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와서 차단이 네,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잡으면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쪽을 드러내더라도 단수 치면은 이어서 결국 여기를 이제 잡히게 되죠. 이 바둑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 자리 급수 때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예, 초급자 분들도 바둑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빵따냄이 되면은 여기를 못 둔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룰인가 굉장히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빵따냄을 못 둡니다. 이 사이를 못 두는데 이 주위가 다 채워지면은 이쪽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단수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의 돌을 네. 따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두 점이 예, 잡혀 있는 모양이나 다름이 없는데 흑이 마음 같아 여기 빨리 좀 하고 싶긴 하죠. 왜냐면 여기는 되지 않습니다만 백이 두 점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끝내기 상으로도 매울 때 연결은 모두 되니까 이 돌이 살아가는 수는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네. 서봉수 선수의 이 제스처만 보아도 네. 오늘 바둑이 좀 뜻대로 풀리지 네.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고수들은 이런 수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이거 두면 이거 통째로 잡고 요거까지 노리게 되고 이 패는 그냥 보너스로 딸려오고요. 백도 이거를 좀 빨리 두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 해두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수죠. 좀 이제 붙여가죠. 네. 자, 젖히느냐 느느냐.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늘면은 안 싸우겠다는 얘기고 네. 젖히면은 좀 하나, 상대가 끊어온다는 걸 각오한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섯, 자, 안가는 구단은 어느 쪽일까요? 여덟. 안 싸우네요. 안 싸웁니다. 그만큼 바둑이 유리하고 이제 딱 지금 안간혹 구단의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벽돌집 수준이에요. 1층부터 네. 그냥 차곡차곡 올려서 탄탄하게 두니까 좀 균열이 안 생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볏집으로 지으면 바람 한 번 불면 넘어가고 네. 네, 나무집도 몇 번 흔들어대면 이제 무너지는데 이 벽돌로 집을 지어버리면은 이게 뭐 그런 거 안 통하잖아요. 지금 안간혹 구단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2층까지는 이제 올렸어요.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몰면서 여기도 좀 견제를 하고 네. 그럼 이제 3층 집 올리는 거고 어, 또 이런 데까지 한 번 더 두면 이게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1등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둘, 그렇다면 넷, 지금 흐름은 역시 좀 흑의 네. 페이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홉, 안간혹 구단은 이제 건물주가 되려는 게 꿈이죠. 그 우측에 그 한 5층짜리 건물 딱 지어놓고 네. 네, 월세 받으면서 아. 편하게 이제 그 바둑을 운영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데 반면 이제 서봉수단은 막 붙여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를 상대 손을 못 빼게끔 만들고 두면은 네 빨리 이쪽 건물 부시러 가야 돼요 지금. 예, 이쪽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백이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흑이 한 번씩 패를 톡톡 따내는 것도 좀 괴로운데요. 네,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렇죠. 네, 다- 어렵습니다. 결국은 받아야죠. 네. 그럼 어쩔 수 결국은 없네요. 네. 굴복을 해야 하나요? 아, 네. 야, 어, 승부수네요. 지금 이쪽을 받으면은 결국 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흑이 여기 두는 순간 이 건물을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 보는 건데 네.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쪽을 잇게 되면은 만약 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를 둬서 이걸 끊겠다는 거죠. 패는 패대로 하고 30초, 버티겠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쪽을 넷, 두게 되면은 다섯, 역시 끊는 약점으로 그냥 바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여덟, 네, 그래서 지켰습니다. 네. 백도 바로 차단할 수는 네. 없는 상황이고요. 백이 그다지 좋은 수로 보여지진 않네요. 네. 그만큼 이제 서봉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이제 선수를 잡으려고 어떻게든 선수를 잡겠다는 의도인데 결국 그 중요한 선수가 일단 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이쪽을 패를 걸지는 못합니다. 이쪽을 두고 여기 이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뒤로 두면은 있지는 못합니다. 끊어서 잡히니까요. 네. 그러니까 패를 그냥 받은 거하고 똑같게 됐어요. 음, 10초, 약간 좀 비튼 건데 일단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흑은 지켰고요. 다섯, 여섯, 결국 선수권은 이제 흑이 잡았습니다. 자, 서봉수 선수 현재 7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승으로 달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바둑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